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불친절과 위생 논란으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관광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 대대적인 위생 친절 점검에 이어 혼밥 식당 지정 등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의 대표 먹거리 게장 정식입니다. 게장거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식당이 있지만 대부분 2인 이상이어야 주문이 가능합니다. 갈치조림과 서대의 무침도 마찬가지. 게장만큼 유명하지만 혼자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메뉴입니다. 지역 대표 먹거리를 중심으로 여수시가 혼밥 식당 양성에 나섰습니다. 혼밥 식당 지정과 1인 식탁 보급을 통해 홀로 온 여행객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인 게장 정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혼자 와도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 20팀 이상 정도가 편하게 오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1인 메뉴가 된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도 좀 이런 반응이 훨씬 좋죠. 불친절 응대와 잔반 재사용 등 이딴 논란으로 질타를 받은 여수시가 관광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 음식점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친절 위생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곳은 재점검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점 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불친절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업소는 더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혼밥 식당처럼 개선 성과가 있거나 우수업소에는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친절 위생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업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가 자정 노력을 통해 천만 관광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여수시립박물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여수시의회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립박물관이 개관도 하기 전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차질 없는 보수공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 317억 원이 투입된 여수시립박물관은 지난 4월에도 빗물이 새 긴급 보수했지만 최근 다시 누수가 발생했고 이달 목표를 했던 개관도 내년 초로 미뤄졌습니다. 순천 연양들일대에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결정 1심 관련 선고가 11월 나올 전망입니다. 광주지법은 순천 시민 3천여 명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11월 20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 등은 1, 2위 입지 순위가 뒤바뀌는 등 관련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 시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섰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독일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100%를 달성하고 나아가 10년 뒤 탄소 중립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새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인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독일.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 규모는 약 46조 원. 제도와 사회적 합의로 20년 넘게 일관된 정책을 밀고 온 결과물입니다. The Renewable Energy Act, which is providing subsidies and funding for those plants until they can completely finance them own at the market with higher CO2 prices. 이 같은 에너지 전환에는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화석연료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직장을 떠나야 했고 이 자리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이 채웠습니다. 전환 속에서 밀려나는 이들을 챙기면서 새로운 혁신 방향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제시해야 했습니다.
Man hatte aber die Möglichkeit zu experimentieren und auch Fehler zu machen. Und von daher ist die Erschließung des dezentralen Wissens von Unternehmen, von Einzelpersonen, aber eben gerade auch von Bundesländern, von Kreisen und Kommunen. 풍부한 바람과 햇볕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빠르게 달성하겠다는 전남. 알리백 산단 조성,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등 여러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주민 갈등, 기존 산업과 충돌 등 다양한 문제도 예상되는 상황. 기후위기와 세계적 탈석탄 추세에서 우리 지역도 에너지 전환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실행이 중요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안전 우려가 큰 농업용 저수지는 공교롭게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 자치단체 힘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과 전남, 전북과 경남 등 C등급 이하 저수지가 몰린 지역은 하필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8.6%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30% 안팎. 가난한 지역일수록 저수지가 많고 위험한 저수지도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17,000여 저수지 가운데 80%를 이처럼 산림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전국에 3,300여 명뿐. 지자체 관리 인력이 인당 4개의 저수지를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면적과 규모 등의 편차를 감안하면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도 재난 상황에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농업시설관리부서는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렵죠. 혼자 하기에는. 현장을 다 직접 보고 막 해야 되는데 다른 가중적인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저수지 안전진단 방식에 대한 고민도 큽니다. 집안 침하나 내부 균열 같은 구조적 약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결국 비가 오기 전 구조적 손상이 겉으로 드러난 이후에야 문제가 인식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도시에 있었다면 저는 이걸 이렇게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농촌 지역에 그것도 인구가 드문 곳에 많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점검을 하는 데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내부 강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 결국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은 운에 맡겨야 하는 수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저수지 관리자가 수시로 관찰을 하면서 이상 유무를 얘기해주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 저수지 개보수에 들인 예산은 2조 7천여 원.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상 D등급 이하 저수지 강화에만 5조 원이 넘게 필요한 상황에서 17,000여 개 저수지 전체를 개보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나 단순히 농촌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수지 흙둑이 붕괴될 경우 치수 능력의 상실, 이는 곧 식량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고 농산물 가격 급등, 농촌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업 농촌 정책이 정치권에서 우선순위를 갖도록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프레임으로 농업 농촌 의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농업은 1차 산업, 사양 산업이 아니라 모두 생존과 직결된 미래 산업임을 설득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가의 식량 안보와 기후재난 대응 전략 차원에서 국가 주도의 농업용 저수지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침을 밝히면서 전라남도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동부권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동부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충 TF를 구성하고 석유화학 철강산단의 마이크로그리드 산단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주민 이익공유제 등을 추진해왔으며 연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확대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초까지 16개 읍면 전체를 순회하며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의 차이점과 고흥군 해상풍력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고흥군은 총 75억 원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연구 사업에 선정됐으며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피싱 사기는 보통 모르는 데서 온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접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무단으로 결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강모 씨는 아침에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1시 12분부터 2, 3분 간격으로 6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신용카드가 결제됐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금액을 줄여 다시 결제가 시도됐습니다. 그렇게 밤사이 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황당한 경우거든요.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서 링크를 누른 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은 거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자고 있는 사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결제된 상품은 숙박 여행 상품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 티켓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적도 없고 카드를 잃어버린 적도 없다는 강 씨는 카드 도용 의심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취소 불가였습니다. 해외여행 티켓 등은 결제 즉시 구매자에게 전달되다 보니 규정상 환불이나 취소가 어렵다는 겁니다. 해외 리조트나 아니면 해외 사파리나 이런 거에서 사용을 해서 당일날 아니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최근 카드사 등에 접수된 유사 피해 신고만 1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업계는 해외 티켓과 같은 상품은 취소 환불이 까다로운 점을 노리고 특정 사이트에서 이 같은 결제가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이 같은 유형을 보이는 결제가 계속되자 해당 사이트의 정산 지급을 보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와 결제 대행사, 카드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 유출 아니고 저희 시스템 문제 아니고 이거는 스미싱이라든지 업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디서 빠져나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2의 KT 사태가 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여수시의회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미경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2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인 송병구 전 여수시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시관리공단 노조와 진보당 여수지역위원회는 전문성 부족과 공단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이사장 후보 인선에 반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30mm에서 8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안팎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여수와 순천 28도, 고흥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1m에서 2.5m, 먼바다 2m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경찰서에서 근무지 이탈 등 논란이 잇따르면서 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특별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찰은 현재 관련 비위 대상자를 상대로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최근 여수 신기파출소에서는 경찰관 2명이 근무지를 벗어나 순찰차에 권총 등을 두고 족구를 하다 적발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또 모 파출소 소속 간부도 지난 5월 순찰차를 몰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양 전어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24번째로 열리는 광양 전어축제는 전어잡이 소리 시연, 전어가요제, 전국 초등학생 100일장 등 남도의 매력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됩니다. 올해 광양 전어축제는 처음으로 해상에서 직접 전어를 잡는
해상 전어잡이 시연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돼 지역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상위권 경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중요한 승부에 나섭니다. 전남은 모레 저녁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2 29라운드 화성FC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전남은 올 시즌 화성을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승점 3점을 추가함으로써 상위권 경쟁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각오입니다. 전남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서울 이랜드에 1대2로 패하면서 현재 승점 45점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7개 농협 하나로마트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로 추가 등록했습니다. 광양시는 면 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강면과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등 모두 7개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광양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했으며 추석맞이 소비 진작을 위해 이달 한 달간 15%, 다음 달부터는 13%의 특별 캐시백을 적용해 지역 상권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신고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행위와 편법 증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